안녕하십니까. 굿모닝 뉴스 이지민입니다. 굿모닝 뉴스는 학생운영위원회에서 자체 제작하는 폭력 예방 뉴스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고운말 쓰기 교육과 관련하여 동래 교육청에서 개최된 3.4.1원 토크 콘서트 소식을 김지연 리포터가 전합니다. 네, 저는 3.4.1 전 토크 콘서트가 열리는 동래 교육청에 나와 있습니다. 3.4.1 전 토크 콘서트는 학생 주도의 고운말 쓰기 약속 실천으로 학교폭력 예방에 기여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래 교육청 관내 34개교 학생회장과 생활지도부장 선생님, 학부모님, 교육장님께서 참석하였고 강서고등학교 문창민 선생님의 진행으로 청소년 언어 사용의 실태, 바람직한 학생 언어, 우리가 만드는 아름다운 말 등에 관한 이야기 마당이 펼쳐졌습니다. 고운말 쓰기 우수 사례로 부곡여중 학생회장이 다정다감 고운말 쓰기 생활화에 대해 발표했으며 우리 학교 학생회장 한혜원은 유랑여중만의 자랑스러운 전통인 학생운영위원회의 자치활동인 교문맞이 굿모닝 유락을 통한 즐거움이 있는 학교에 대한 우수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유랑여중 학생회장 한혜원입니다. 저는 학생 자치활동을 통한 즐거움 있는 학교, 폭력 없는 행복한 유랑 만들기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학생운영위원회가 조직되어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회장, 부회장의 추천에 받은 8개 부서 부장과 사장 등 19명이 주축이 되어 매월 1회 교문맞이 굿모닝 유락을 기획하고 실시 중입니다. 피해를 당한 친구들은 주저 말고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합시다. 이상 굿모닝 뉴스 이윤희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학생운영위원들이 자치활동인 교문맞이 굿모닝 유락과 폭력 예방 뉴스 굿모닝 뉴스는 즐거움 있는 학교, 폭력 없는 행복한 유락 만들기의 활력소가 되고 있으며 유랑여중만의 자랑스러운 전통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생운영위원회 자치활동인 교문맞이 굿모닝 유락과 학생 눈높이에서 바라보는 폭력 예방 굿모닝 뉴스를 통해 즐거움이 있는 학교, 폭력 없는 학교, 행복한 학교 만들기에 대한 우수 사례를 발표하였습니다. 2차 폭력 실태 조사 결과 학교 생활 만족도에 대한 질문에 81.7%, 676명은 학교 생활 만족한다는 응답을 보였으며 학생 자치활동이 활성화가 높은 학교 생활 만족도와 애교심을 기르는 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굿모닝 유락과 굿모닝 뉴스는 유랑여중만의 자랑스러운 전통으로 계속 이어져야겠습니다. 주제별 이야기 마당을 통해 유익한 내용들을 알게 되었으며 34개의 학교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3.4.1 전 토크 콘서트를 좀 더 넓은 공간에서 좀 더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는 행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동래 교육청에서 리포터 김지연이었습니다. 다음은 지난 12월 10일 학생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유락학예제에 관한 소식을 이다연 리포터가 전합니다. 네, 저는 2014 유락학예제가 열리고 있는 학생교육문화회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2년마다 한 번씩 학예제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꿈과 희망으로 가득 찼던 2014년이 저물어 가고 있으며 아름다운 마무리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알차고 소중하게 가꿔온 우리들의 끼와 열정을 펼쳐 보이는 유락학예제. 관현 학반의 연주를 시작으로 1부, 2부로 나누어 모두 23개의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습니다. 유락학예제에 참가한 친구들이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2014년도 유랑여중학교 종합학예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학인 여러분, 오늘은 모처럼 학교를 벗어나서 이곳 학생문화회관에서 유락의 전통이자 자랑인 유락학예제를 갖게 되었습니다. 대단히 즐겁고도 뜻깊은 날입니다. 아이고, 이번에 이렇게 공연을 하게 되면서 지금까지 연습했던 것도 다 잘 나온 것 같고 또 연습 많이 했는데 그만큼 잘 된 것 같아 뿌듯합니다. 다음 무대는 1학년 9반의 정다한 양이 솔로 보이댄스를 진행해야 하는데요. 숙제 불꽃을 연상케 하는 팬메일이라는 로고를 사용하는 굉장히 화려한 무대를 펼친다고 합니다. 그럼 한번 보실까요?
지금 공연을 마치고 와서 되게 목이 타고 그런데 생각보다 호응을 잘 해줘가지고 되게 기뻤어요. 그리고 이렇게 많이 기대해 주시고 호응해 주실 줄은 몰랐고 또 그리고 이번에 잘했던 점은 표정 관리가 제일 되었던 것 같아요. 공연을 마치고 난 뒤에 살짝 틀린 부분이 아쉽긴 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많이 응원해 주셔서 정말 잘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대체 엄마는 내가 잘하는 게 뭔지 알고는 있어? 내가 뭐에 관심이 있는지 뭘 하고 싶어 하는지 알기는 알아? 진짜 너무하다 너무해. 이번 학예 준비하면서 좀 짧다고 느껴졌는데 이렇게 끝나니까 좀 서운하기도 하고 이번 학예를 재밌는 학예를 1년밖에 못한다고 생각하니까 조금 아쉽기도 합니다. 그래서 재밌는 추억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1, 2학년들이 시험 기간이라서 연습 시간도 많이 부족했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무대를 마치게 되어서 정말 뿌듯하고 자랑스럽습니다. 대회는 많이 나가봤는데 이렇게 큰 무대는 처음이라서 많이 떨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뒷곡은 잘했는데 앞에 곡에 실수해가지고 좀 속상하긴 한데 그래도 잘 마무리해서 기분 좋습니다. 우리 고유의 음악을 감상했으니 춤도 감상하고 싶어지는걸요. 와, 마침 다음 순서가 우리 동네의 자랑인 합주입니다. 굉장하네요. 그러고 보니 여러분, 우리 지역의 슬로건을 아시나요? 마지막 학예 때 이렇게 즐거운 공연을 할 수 있어서 기분이 정말 좋았고 다음에도 이런 멋진 무대를 한 번 더 꾸며봤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라교중 여러분. 선생님들 무대는 잘 보셨나요? 선생님들이 사실은 긴 시간 동안 아주 오래 준비를 했는데 그 시간에 비해서 무대가 너무 짧아서 좀 더 길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선생님들이 얘기도 하시는데 정말 오랜만에 선생님들이 다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춤 연습하는 게 되게 재밌었고 여러분도 즐거웠으면 좋겠습니다. 유라 파이팅!
강한길을 펼쳐보인 유락학예제, 질서정연하게 유락인들의 열정을 펼쳐보인 무대였습니다. 이런 좋은 행사는 매년 개최되어도 좋을 듯합니다. 이상 학생교육문화회관에서 리포터 이다현입니다. 다음은 담임교사 폭력예방교육 해피유락 27호에 관한 내용을 생활지도부장 선생님께서 설명하시겠습니다. 해피유락 27호 랜덤 채팅의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랜덤 채팅 앱들의 좋은 점은 말 그대로 모르는 사람과 대화를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내 주위에 말하지 못하는 고민, 혼자 품고 있는 말들을 나를 모르는 누군가에게 말함으로써 위로를 받거나 즐거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자기 주위에 사는 사람들과 채팅을 하여 친해져서 놀러가기도 하고 정말 운명처럼 자신의 이상형을 만나 결혼한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장점을 앞세우기에는 보이는 단점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신의 정보가 많이 노출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낯선 사람과 대화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적인 말을 하든 욕을 하든 나가 누구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또한 실제로 만난다 해도 처음 보는 사람이고 앞으로 약속하지 않은 이상 다시 만나게 될 확률이 아주 적기 때문에 만나서 무슨 짓을 하든지 그 둘을 제외한 그 누구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린 학생들을 달콤한 말로 유혹해 만난 뒤 성폭행을 하는 경우도 있으며 어린 학생만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니며 성인 여성들의 피해 사례도 많이 발생하고 있답니다. 경찰 관계자는 스마트폰 채팅은 개인 간의 사적 영역이라 모니터링하거나 단속할 수 없다면서 스마트폰 범죄의 심각성이나 문제점을 알리고 특히 청소년에게는 스마트폰 채팅으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와 더불어 범죄에 대처하는 방법도 교육시켜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채팅 범죄 관련 뉴스를 보고 심각성을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스마트폰으로 채팅하시는 분들 종종 있으실 텐데요.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호기심에 섣불리 얼굴을 노출했다가 신상 정보가 털려 돈도 뺏기고 큰 화를 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조형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전에 사는 43살 서모 씨는 지난 4월 스마트폰 화상 채팅에서 만난 여성의 권유로 특정 사이트에 가입했습니다. 해당 여성은 일당들과 함께 갑자기 채팅 영상을 서 씨의 가족과 동료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기 시작했고 200만 원을 챙겼습니다. 돈을 전달했지만 결국 스마트폰 채팅 영상이 가족과 동료들에게 전송됐고 서 씨는 급기야 20년간 다닌 회사에서 쫓겨났습니다. 호기심에서 들어갔는데 갑자기 그게 꺼지면서 남자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협박 전화가. 지금 합의를 안 봐주면은 유포하겠다. 이런 스마트폰 화상 채팅 피해가 대전에서만 한 달에 50건이 넘게 112로 접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용의자들이 이른바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쓰고 해외에 근거지를 둔 경우가 많아 경찰 추적이 쉽지 않습니다. 스마트폰 환경 설정에서 알 수 없는 출처에서 나온 앱이 설치되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화상 채팅 피해를 막는 최소한의 방법입니다. 지인들에게 문자를 다 보내서 이러한 어떤 추가적인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그분들이 그런 동영상이나 이런 것을 클릭하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입니다. 경찰은 되도록 모르는 사람과 화상 채팅을 하지 말고 문자나 카카오톡을 통해 검증되지 않은 인터넷 주소로 접속을 유도하면 즉시 삭제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조형찬입니다. 한 집에 있어 아빠도 엄마도 애기도 아빠고는 난폭해 엄마고는 못 참아 애기고는 너무 무서워 가정폭력 싫어요 그 애기고는 나이를 먹어 아빠도 나쁜 짓 학교에선 일진공 골목에선 변태공 집에 가면 가정폭력공 가정폭력 안 돼요. 다음은 요즘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가정폭력의 문제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정폭력은 특성상 가정 내에서 은밀하게 일어나 사회적으로 묵인, 은폐되는 폭력으로 당사자 혹은 주변인들의 신고가 없으면 겉으로 절대 드러나지 않는 매우 위험한 범죄입니다. 최근 경기도 안산에서 안매장된 여성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부부싸움 끝에 남편이 저지른 우발적인 살인이라고 발표했지만 저희가 취재해봤더니 얘기가 달랐습니다. 지속적인 가정폭력에 시달리면서 경찰에도 여러 차례 도움을 청했던 여성이었던 겁니다. 가정폭력은 대통령까지 나서서 뿌리 뽑으라고 했던 4대약 중에 하나입니다. 보도에 노동규 기자입니다. 지난 14일 경기 안산시 한 조경업체 마당 속에서 40대 여성 강모 씨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남편 50살 김모 씨가 부인 강 씨의 외도를 의심해 말다툼을 벌이다 우발적으로 살해한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SBS 취재 결과 경찰 발표는 사건의 본질을 외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강 씨의 비극적인 죽음은 10년 넘게 지속돼온 가정폭력의 결과였습니다. 강 씨는 지난달 중순 남편에게 무자비한 폭행을 당해 전치 12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얼굴 쪽을 여러 대 때려가지고 그 여자분을 주저앉고 코뼈는 부러진 것처럼 피는 계속 나고 경찰차랑 구급차까지 불러서 남편은 현행범으로 체포됐지만 경찰 조사만 받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상습적인 가정폭력 혐의가 없었다는 게 경찰이 남편을 풀어준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강 씨가 남편을 고소한 내용을 보면 무려 12년 동안 상습적인 가정폭력에 시달려 구속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또 살해당하기 전까지 5차례나 112에 신고해 도움을 요청했지만 경찰은 남편을 조사하면서 이 부분까지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경찰이 상습적 가정폭력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112 신고 기록만 확인했더라면 부인 강 씨의 참혹한 죽음은 막을 수 있었던 겁니다. 아빠를 좀 데리고 갔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말했는데 이렇게 취했는데 뭔지 타겠냐 이러고 그냥 갔어요. 아무렇지도 않았고 아무리 술 취해 있어도 데려갈 수 있잖아요. 남자가 몇 명이었는데. 경찰은 숨진 강 씨에게 남편의 접근 금지를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했지만 강 씨가 이를 거부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개정법에는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해자 접근 금지 등 경찰이 적극적으로 개입하도록 하는 긴급 임시조치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의 안일한 대응이 참극을 부른 것 아니냐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SBS 노동규입니다. 다음 소식은 12월 19일 7교시에 실시되는 2015 학생회장 선거에 관한 소식입니다. 학생회장에 기호 1 이정란, 기호 2 오은하, 기호 3 이지민 3명의 후보가 등록을 했으며 부회장에는 기호 1 차원우, 기호 2 박호정 2명의 후보가 등록을 했습니다. 작년 선거에서는 모두 4표의 무효표가 나왔습니다. 올해는 무효표 제로에 도전해봅시다. 무효표가 없는 학급은 모두 상점을 받게 됩니다. 학생회장 선거와 관련하여 허위사실 유포나 유언비어 등을 전하는 행동은 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받게 됩니다.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다른 친구에게 말 전하는 것도 교칙 위반에 해당되니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우리 학교 행사 소식입니다. 12월 19일 학생회장 선거가 7교시에 실시됩니다. 12월 22일부터 24일까지 굿모닝 유락 나눔이 있는 학교를 주제로 어려운 친구 돕기 모금 활동을 실시합니다. 월요일 아침에는 1학년, 화요일에는 2학년, 수요일에는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모금 활동이 진행되니 유락인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2월 26일 금요일 7교시에 생명존중 교육이 실시되며 12월 31일 수요일에 겨울방학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3월 17일부터 우리 학교에서는 상벌점제를 시행 중입니다. 12월 30일 기준 누계 점수가 높은 학년별 상위 15명에게는 2015년 스케줄러를 선물합니다. 상점 순위는 교무실 휴대폰 보관함 앞에 매주 게시되고 있습니다. 순위를 확인하고 상점을 많이 받아 좋은 선물을 받아갈 수 있도록 합시다. 오늘 방송된 굿모닝 뉴스 10일에는 뉴스 2팀의 마지막 방송이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14년 잘 마무리하시고 굿모닝 뉴스에 대한 유랑인들의 많은 격려에 감사드립니다. 이상 굿모닝 뉴스 이지민입니다.